지난 시간에는 모스의 전압 전류 특성을 정성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지금은 이제 수식적으로 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모스의 구조에서 좌표를 그리고 그 좌표에 대해서 인가되는 전압,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구하게 될 건데요. 자, 어떤 게이트 단자,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게이트가 면적이 이렇게 있고 소스와 드레인 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가되는 전압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도 전압을 가할 거고 게이트와 바디 사이에도 전압을 가합니다. 그래서 인가 전압은 이 몹스에서 인가 전압이 게이트와 바디 사이에 어떤 전압을 가할 거고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는데, 이 바디하고 소스하고 물려 있으니까 소스하고 바디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이 제로니까 바로 VGB가 아니고 VGS라는 전압을 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 전압이 걸리고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압이 걸리고 바디와 소스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모스는 N채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P채널과 그 다음 P채널이 될 경우에는 이거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N채널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와 소스와 드레인이 있고 게이트 아래에 옥사이드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것이 어떤 거냐면 오밍 모드에서 우리가 전압 전류 특성을 구하는 거니까 옥사이드층 안에 모두 소스 분야 드레인 다 모두 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그 채널에 들어있는 차지 양을 QM'이라고 두겠습니다. 이 QM'은 위에서 봤을 때 단위 면적당 들어있는 토탈 차지 양입니다. 그러니까 요 면적, 게이트 면적의 단면적 1제곱센티미터당 아래쪽으로 쫙 봤을 때 들어있는 토탈 차지 양을 QM'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채널이 있고, 그 다음 그 밖에 뭐가 있습니까? 디프리션 리전이 있죠. 디프리션 리전에 들어있는 이게 P타입이니까 억셉트 이온들이 만들어주는 차지양 QSS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층하고 요 실리콘 요 계면에 QSS'이라는 차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 있는 차지는 QSD, QN, QSS'이 요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가되는 전압은 VGS를 생각해야 되고 VDS를 생각해서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여기에 드레인 전류 ID를 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ID가 VGS에 의해서도 변할 거고 VDS에 의해서도 변할 거니까 그 값이 ID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부터 유도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5가지 과정을 둡니다. 거의 다 성립을 하지만 만약에 이 과정이 안 맞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11장에 가서 논하게 돼요. 그러니까 5개의 과정 중에 이거는 좀 틀린데 하는 항이 있으면은 그 항의 이펙트는 11장에 가서 논하기를 하고, 지금은 이 5개의 과정이 성립한다고 보고 ID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산 전류를 무시한다. 확산 전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PN 다이오드에서 홀 영역에, P 영역에 들어있는 홀이 많고 N 영역은 홀이 적기 때문에 확산돼서 P 영역에서 N 영역으로 홀 디퓨전 커런트가 발생하고, 반대로 N 영역에서 P 영역으로 이렇게 확산 전류가, 일렉트론 확산 전류가 발생을 하지만 그것은 순방향 때 얘기고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면은 확산 전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P타입하고 이 채널에 있는 N타입, 여기 있는 N과 바디에 있는 P타입은 PN 다이오드가 되지만은 전압이 소스 이 채널이 바디보다는 높습니다. 왜? 바디가 제일 낮은 전압이거든요. 소스하고 물려 있으면서 그것이 제일 낮은 전압이니까 P 영역이 낮은 전압, N 영역이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역방향 바이어스 걸리니까 여기 있는 P하고 여기 있는 N하고는 서로 확산 전류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 있냐면 N+층이 있고 여기 N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자가 많고 여기는 전자가 조금 희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렉트론 확산 전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N+와 여기 있는 채널의 N도 마찬가지로 확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이 전류를 무시를 하기 때문에, 즉 드레인 전류가 이 확산 전류와 드리프트 커런트 VDS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 때문에 채널을 통해서 흐르는 이 드리프트 커런트하고
n 플러스와 n의 흐르는 이 확산 전류의 합인데 확산 전류는 워낙 적어서 무시를 하겠다. 이거는 충분히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n 플러스와 n 사이에 흐르는 확산 전류는 거의 무시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게이트 산화막의 완전 절연체. 그러니까 이 게이트와 바디 사이 또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 VGB를 인가를 하면 이 게이트성에 옥사이층이 있습니다. 이 옥사이층에 만약에 디펙트가 존재해서 리키지 커런트가 흐르게 되면은 그 전류 성분도 고려를 해서 게이트와 바디 사이 인가되는 전압이 일부밖에는 전압이 안 걸릴 거니까 그걸 갖다가 계산상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리키지 커런트가 흐른다 그러면은 얼마만한 리키지 커런트가 흐르고 얼마만한 전압 성분이 제어가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게이트 산화막은 완전 절연체, 즉 게이트 전류는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가정도 이 옥사이드층을 잘 만들면, 일반적으로 못을 만들면 잘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사이드층은 완전 절연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2번 가정은 가정이 아니고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Y 방향으로의 전개의 미분치하고 X 방향으로의 전개의 미분치, 이 두 개의 차이에서 Y 방향의 전개의 미분치가 훨씬 더 크다. 자, Y 방향은 이 칠판 밑에서 칠판 위로니까 게이트와 바디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 때문에 Y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 때문에 채널에 X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보면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가 뭐냐 하면은 이시론 S분의 Q 로 X 차지 덴시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E 역시 이시론 S분의 로 Y가 들어가요. 자, 어떤 임의의 점 X점 Y점 여기에 있는 차지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차지는 X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갖다가 미분치를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Y방향으로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의 차지 양이니까 이 차지 양이 X방향뿐만 아니라 Y방향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냐 하면은 Y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 즉 여기에 모여있는 이 차지 양은 게이트와 바디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 때문에 QN이 모이는 거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 때문에 차지가 모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게이트와 바디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 때문에 차지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게이트와 바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렉트릭 필드 EY 성분이 주가 되고 얘는 그렇게 아주 미미합니다. 왜? 드레인과 소스 사이 인가되는 전압은 뭡니까? 드레인 전류를 만들기 위해서 인가되는 전압이기 때문에 차지가 모이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차지가 흘러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저 모여있는 QN에 의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Y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X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말의 의미는 모이는 차지는 게이트와 바디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 때문에 모이는 거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QN 프라임을 계산할 때 게이트와 바디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VG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개고 얘는 VDS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전개인데 채널에 모여있는 전자의 양은 게이트와 바디 사이, 즉 더더구나 임의의 점 X, 이쪽 방향이 X방향이니까 여기가 X가 제로고요. 여기가 X가 L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X방향을 갈 거니까. 그러면 임의의 점 X에서 요 포인트에서 여기가 인가되는 전압이 VDS고 여기가 0V입니다. 그러니까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압 VDS를 인가하면 그것이 이렇게 분포가 돼요. 그러면 요 임의의 점 X에서 인가되는 전압 VX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소스도 아니고 드레인도 아니니까 여기가 소스라면 0V가 될 거고 기준점이 될 거고 드레인점이라면 VDS라는 점이 돼요. 그런데 중간점 임의의 점 X점에서의 전이차, 바디의 전이차입니다. 전이는 VX라고 둔다면 게이트의 전압과 이 X포인트의 전압에 의해서 QM 프라임이 결정이 되는 거. 만약 이 X점이 제로다 그러면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QN이 만들어지고 만약 X가 L이라면 드레인 쪽이라면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QN이 형성되는 그런 X포인트에 따라서 이
Vx 값이 달라질 거니까 그 달라지는 점하고 게이트와 사이에 걸리는 전압 VGX에 의해서 QNX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VGX가 변하면은 QNX도 변할 거니까 VGX도 X좌표의 함수지만은 QNX도 X에 따라서 QN도 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정산화막 전하, 지금 방금 얘기했던 QSS라는 전하가 이 옥사이드층 내부에도 있을 수가 있지만 내부에 있다기보다는 이 계면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COX를 적용을 다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요 사이의 두께가 TOX인데 그러면 옥사이드층의 캐패시턴스가 COX입니다. 그러면 이 QSS에 의해서 옥사이드층에 걸리는 전압, 나머지 성분을 빼고요. 요 QSS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옥사이드층의 전압은 COX 분의 QSS 프라임인데 이거는 여기 있을 때, 즉 옥사이드층 전체예요. 자, 옥사이드층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메탈이 있고요. 여기가 P실리콘이 있으면은 여기에 만약에 QSS가 있으면은 이 양단이 걸리는 토탈 COX를 쓰면 돼요. 그런데 QSS가 중앙에 있어. 이렇게 중앙에 있으면 왜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요, 요 플러스 때문에 여기에 일렉트론이 이렇게 모일 건데 요거에 의한 VOX는 요 사이에 COX 프라임하고 QSS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다 나타납니다. 왜? 요 사이에는 요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은 없으니까 VOX가 COX 프라임 분의 QSS. 그러니까 요 표면에 안 있고 다른 위치에 있으면은 COX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 걸로 COX 프라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걸 갖다 무시하기 위해서 COX를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계면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N 채널이니까 일렉트론 모빌리티만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저것이 P 채널이라면 나중에 UP가 일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자의 이동도 UN이 항상 어느 일정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VGB의 변화, VGS의 변화에 따라 UN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11장이 먼저 얘기하면은 11장에 가면은 UN이 일정하지 않을 때의 얘기입니다. UN이 왜 일정하지 않는지는 VGS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UN 값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VGS의 변화에 따라서 UN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모빌리티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일정한 값으로 두겠다. 이렇게 5개의 가정을 두고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를 지금부터 유도를 하겠습니다.